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또 영어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뭐 잘 지내고 있나요? 여기 학교는 원래 지금쯤이면 여러분 막 목소리로 시끌벅적 해야 되는데 요즘 뭐 까치 소리, 까마귀 소리, 바람 소리 뭐 이런 거밖에 안 들려요. 물화일체 이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지금 이 시기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좀 더 공부하다가 이제 곧 학교에서 만나게 되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 게륵이라고 알아요? 게륵? 자, 게륵인데요. 게륵은 이제 한자로 풀이하면 닭게 갈비륵이에요. 그 갈비뼈 있죠? 그 갈비. 그래서 게륵이라는 거는 이제 한자어를 직역하자면 그 닭에 있는 뼈야. 그 갈비뼈.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치킨 먹다 보면 요거 뭔가 맛있게 생겼는데 먹을 게 없는 부분 있죠. 뼈밖에 없고 이런 걸 이제 게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오른쪽에 있다시피 뭐 그렇게 큰 가치는 없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 이런 것을 게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처음에 이 단어가 생성될 때는 그 닭의 갈비뼈라는 의미지만 지금 현대에서는 닭의 갈비뼈를 보고 게륵이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선생님 못 본 것 같아서. 뭐 닭의 갈비뼈다 이렇게 말을 하지. 게륵이다. 나 게륵 안 먹을래. 뭐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시대 때 게륵은 뭔가 이거 애매한 거 이거를 쓰자니 별로 안 쓰고 싶고 혹은 별로 필요 없고 근데 버리자니 아깝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게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 옷장에 게륵 같은 옷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백바지 아시나? 완전 새하얀 바지 있죠. 새하얀 바지. 이게 옛날에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참 좀 백바지가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전역도 했겠다. 자신감도 충만했겠다.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전역을 하고 난 직후는. 그래서 이제 딱 백바지를 구입해가지고 이제 입고 댕겼습니다. 매일 입었습니다. 매일. 이뻐. 실제로 이쁜데 그래서 이제 막 입고 댕겼는데 이제 캠퍼스 가면 막 그때는 뭐 선배도 있었지만 후배가 있었고 동기들은 그때 선생님이 좀 군대를 빨리 갔다 온 편이어서 거의 없었고 한 명 있는 동기는 이제 ROTC여서 훈련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복학해갖고 이제 그 백바지 입고 캠퍼스를 막 이렇게 가는데 이제 후배들이 또 선배잖아. 그러면 선배님 패션 괜찮은데요?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역시 잘 샀다 백바지 나한테 좀 어울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입고 댕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 중 한 명이 그 훈련 들어갔다는 친구 ROTC 그 친구가 선생님이 뭔가 패션 쪽으로 굉장히 믿음을 갖고 있는 친구여서 이 친구가 어떤 코디를 해준다 그러면 믿고 입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뭐 어떤 옷을 입고 가면 그 친구가 오늘 옷 나쁘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 입고 댕기고 막 자신 있게 입는 그런 옷으로 이렇게 입고 댕기는 그런 어쨌든 그렇게 뭔가 선생님의 패션 쪽으로 우러러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훈련 끝나고 학교 온 겁니다. 보자마자 그 친구의 표정이 조롱 섞이고 어이없다는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거기서 그때 말하는 거죠. 친구가 직언을 하는 겁니다. 너 바지 뭐냐고 이거 너가 입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이 백바지가 그 모델이 입고 그 핏으로 입으면 예쁜데 선생님이 입으니까 안 되는 거였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백바지가 맞아 이겁니다. 여기 그 문제의 백바지인데요. 보시다시피 색깔 예뻐요. 옷도 예쁘게 잘 나왔어. 근데 문제는 그 입는 사람이 그걸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이 바지가 굉장히 이뻐. 선생님 솔직히 입고 싶어. 그 친구가 말리지면 안 된다면. 그래서 입고 싶은데 차마 입을 순 없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이런 거를 게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갑자기 왜 말했냐면 오늘 교과서에서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요즘 그 동물 Animal Expressions 해갖고 동물 표현들.
그래서 이제 한국어에도 이런 동물 표현이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오늘 본문도 계속 보기 때문에 한번 이 계륵으로 시작해 봤고요. 그렇다면 자, 오늘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이번 거 본문 제목이 뭐였죠? 네, Animal Expressions in English. 자, 영어 속에서의 그 동물 표현들이었죠. 자, 우리 in Korean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계륵, 선생님 방금 알려줬잖아. 계륵 같은 거. 이런 것처럼 미국에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거 몇 가지 리마인드 해보면 그거 하나 그거 있으면 겁쟁이한테 뭐라 그랬어? 용감하지 않은 애들. 치킨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이 치킨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외국인 애들. 그리고 반대로 용감한, 막 용맹한 사람한테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 lion-hearted. 뭔가 사자의 가슴을 가진 뭐 이런 느낌이죠. 용맹한 그런 게 있었고. 자, 이거 같은 거는 뭔가 로직이야. 논리적인 것 같아, 표현이. 그런데 거꾸로요? 이제 잘못된 추정을 갖고 만들어진 표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었어요? 그러죠. 자, crocodile tears. 그래서 악어가 눈물을 흘린다. 근데 이 눈물이 사실 이 먹이를 먹을 때 미안하다. 나의 살과 피가 되어주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이 현실이 매우 슬프구나. 뚝뚝. 흘리는 눈물이 아니죠. 악어의 눈물은요. 자, 입을 크게 벌려서 생리적으로 눈이 여러분 하품할 때 눈물 나잖아요. 슬퍼서 눈물 나나요? 아니죠. 그런 것처럼 악어의 눈물도 사실은 뭔가 감정적인 게 아닌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눈물을 흘리니까 뭔가 거짓된 슬픔 뭐 이런 거를 보인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표현을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어서 새로운 표현을 하나 또 배워봅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Making a beeline. 자, 이렇게 시작하네요. 자, 그래서 beeline이 나오는데 beeline이 뭘까요? 자, beeline은 이겁니다. 자, be가 벌이잖아요. 꿀벌에. 자, 그 벌이 line, 길이야. 그래서 beeline 하면요, 벌이 지나간 길, 뭐 벌길 정도로 직역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beeline이라는 영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beeline이 일직선 혹은 최단 거리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예요. 근데 지금 이 화자의 뉘앙스는 그거잖아. 이 단어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큰 따옴표 앞에는 뉘앙스가 이 정도로 일직선이라는 의미보다는 벌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aking a beeline 하면요. 자, 벌길을 만드는 것.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일직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지금 뉘앙스에서는 벌길을 만드는 것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벌길을 만드는 것은요, also belongs to. 자, belong to가 뭐죠? 네, belong to 하면 뭐뭐에 속하다. 뭐뭐에 속하다라는 동사고요. 그래서 하나 봐두실 것은, 자, 지금 주어가 making a beeline인데, 자, making이 지금 ing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ing로 시작하는 문장은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분사구문, 또 하나는 동명사. 자, 여기서는 동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야 돼. 자, 동명사가 주어야. 그러면요, 동명사가 주어면 이것의 동사와 수일치 시킬 때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해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making a beeline also belongs to. 여기 s 붙어 있죠? belong 다음에. 왜냐하면 주어가 동명사여서 시제도 현재고, 주어가 동명사니까 단수 취급돼서 이렇게 s를 붙여주는 형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계속 보시면, 그 다음에 belongs to의 목적어가 나옵니다. The group of animal expressions. 자,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The group, 어떤 그룹인데요. 어떤 무리입니다. 어떤 무리냐면 of animal expressions. 자, 동물 표현들의 무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the group of animal expressions 하면요. 저 동물 표현들의 어떤 군집, 그런 무리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거에 속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죠. making a beeline도 그 애니멀 익스프레션 중에 하나다.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밑에 줄에 보시면 based on flawed observation. based on 하면요, 어디에 근거하여, 어디를 토대로, 이런 의미죠. 근데 보시면 자, based부터 여기 based부터 그 마지막에 observation까지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를 수식해주고 있냐면요, 그 윗줄에 the group of animal expressions 이 부분을 수식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수식해주고 있냐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그냥 과거 분사로서 수식해준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the group of animal expressions를요, 과거 분사로서 수식해준 거.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생략한 형태. 그러니까 저 expressions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와 혹은 that, 그 다음에 비동사 is가 생략된 걸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ased on 어디를 토대로 오냐면요, flawed observation. 자, flawed에서 flaw 하면 결점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flawed는 형용사형. 그래서 flawed 하면 결함이 있는. 그래서 어디를 토대로 오냐면 결함이 있는 observation, 관찰을 토대로 한 동물 표현들의 무리에 속합니다. 뭐가 속하냐면 making a beeline이.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부터 보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 어떠한 말이 동물과 관련된 표현들이 어떤 거는 뭐 lion-hearted 이런 거는 뭐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뭔가 악어의 눈물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뭐 잘못된 추정에서 발생한 그런 동물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making a beeline도 지금 그 악어의 눈물처럼 뭔가 잘못된 추론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flawed observation이라는 거는 어떤 잘못된 추정으로부터 탄생한 단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a beeline으로 시작하는 문장이네요. a beeline typically. 자, 그래서 typically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typically? 네, 전형적으로라는 부사고요. typical, 전형적인 이라는 형용사에 ly 붙은 부사 형태고요. 그래서 지금 a beeline, 벌길은 자, 지금 단수죠. 그리고 현재죠. 그래서 mean에 s 붙여서 means,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하냐면요, a straight line. 그래서 뭐 곧은 선이니까 직선이겠죠. straight line, 직선을 의미합니다. 어떤 직선이냐면 between two points, 두 점 사이에 있는 직선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if you make a beeline for someone or something. 그래서 이제 조건문이 나오는군요. 자, 만약 if you, 당신이 자, make a beeline. 그래서 벌길을 만든다면 자, for 방향이죠. 자, 어디로 향한 벌길을 만드냐면 someone, 누군가, 혹은 something, 어떤 것으로 자, 벌길을 만든다면 you go straight toward your destination. 자, 마지막에 destination 나왔었죠? destination 하면요, 목적지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you, 당신은 go straight, 직진합니다. toward 하면 어디 쪽으로, 어디를 향해서, your destination, 당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직진합니다. 그 말이죠. 자, 당신이 벌길을 만든다면, 누군가나 어떤 것에 대해서 벌길을 만든다면 당신은 당신의 목적지 쪽으로 직진합니다. 그러니까 make a beeline이라는 게 go straight의 의미를 가진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ignoring. 자, 여기 그러면 동사가 또 ing 붙어서 ing 형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동명사냐 분사 구문이냐? 자, 여기서는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원래 문장은 as나 혹은 while 이라는 접속사가 있고 you ignore 쭉쭉쭉 나가는 문장이었을 텐데 분사 구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처음에 접속사 as와 while을 생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어가 you인데 보니까 앞에 if 조건 앞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주어가 또 you예요. 똑같으니까 이제 주어도 생략해 주고 ignore이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분사 구문 형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ignore는 뭔가요? 자, ignore 하면요, 무시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무시하면서, 뭐를 무시하면서냐면, 밑에 줄에 everything. 자, 모든 것. 자, everything 다음에 else가 나왔습니다. else는 뭐 그 밖에, 뭐 부사나 형용사 둘 다 되죠. 그래서 everything 같은 거는 형용사가 보통 형용사는 앞에서 뒤에 나오는 단어를 꾸며주잖아요. 근데 이 everything은 특이한 애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형용사가 앞으로 수식해주는, 그래서 그 밖에 모든 것을 무시하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else 다음에 along the way 있죠? 그래서 along은 보통 along 하면 뭐뭐를 따라 이런 의미로 많이 해석되는데 여기서는 좀 더 매끄럽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뭐 도중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부터 앞으로 다 해석을 해볼게요. 자, if 조건절부터 보면, 자, 만약 당신이 make a beeline 어디로 벌길을 만든다면, 자, 어디로냐면 누군가 혹은 어떤 것을 향해 벌길을 만든다면요. 자, 당신은, 자, ignoring부터 볼게요. 자, everything else, 모든 것, 그 길 도중에 모든 것들을 무시하면서 당신은 go straight toward your destination, 당신의 목적지로 직행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 큰 거, 대변을 극한까지 참아본 적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막 진통이 한 3-4번 왔어. 겨우 참았는데 이번 건 못 참을 것 같아. 자, 그때 이제 막 교실 상황이었어 봐. 그러면 교실에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화장실로 막 갑니다. 자, 그때 화장실이 목적지야. 여러분 가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저 옆에 친구 말 들리나요? 뭐 옆에 사람이 막 갑자기 넘어지던 이거 쳐다볼 것 같아? 아름다운 학생이 지나가 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화장실로 직행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go straight, making a beeline 하면요, 어디 목적지를 향해 직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r instance. 자, for example 같은 의미죠.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요. Your mom might have told you to make a beeline home after school. 예를 들면요. 자, 당신의 어머니가 주어고 may have pp 하면요. 뭐뭐 할지 모른다. 뭐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봐야 됩니다. 자, 말할지 모른대요. 당신의 어머니께서 told you,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told가 여기서 오형식으로 사용돼서요. told의 목적어가 you, 그리고 told의 목적보어가 to 부정사, to make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told부터 해보면, 자, 목적어에게 to 부정사라고 말하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뭐 할지 모르냐면, 당신에게 make a beeline home, 집으로 곧장 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언제? After school. 학교 끝나고. 이제 학교 끝나고 뭐 P방, PC방 이런데 노래방, 코인 노래방 이런 거 유혹이 많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런 거죠. 아니야, 집으로 바로 와. 그래서 학교 끝나고 어디 옆으로 세지 말고 집으로 바로 와라 라고 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선생님도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는 거는 어렵죠. 자, 계속 보시면, 자, now you may wonder. 자, 이제 당신은 may wonder. 자, wonder 뭐죠?
의아해하다, 궁금해하다 라는 의미가 있죠. 의아해하다, 궁금해하다. 그래서 wonder 다음에 wonder의 목적어를 밑에 나오는 if절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if는요, 명사절 if예요. 그래서 명사절을 만드는 if 명사절. 해석하자면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whether로 바꿨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의아해할지 모릅니다. 밑에 if절 뭐뭐인지 아닌지 의아해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거 한번 보죠. 자, if와 whether를 바꿨을 수 있다는데, 근데 if와 whether이 그건 똑같은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조금 달라요. 밑에 보시면, 자, if와 whether 차이는 한 5가지 정도 이거보다 더 많은데, 지금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부터, 한 번에 다 머리에 넣으려면 어려우니까요. 이 whether는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뭐 7가에서는 아주 그 메인 포인트로 다루기도 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2가지만 먼저 알아두고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는 이제 주어절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입니다. 자, if로 시작하는 명사들은요, 주어절이 지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예시를 대략 써놨는데, 그러니까 if 물결 있죠? 이게 이제 if 주어절인 거예요. 이 주어절 다음이 주어절이 명사로 돼서 이제 주어 역할을 한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본동사가 나오죠? 이런 형태는 불가능해요. if 명사절은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주어절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반면에 whether 같은 경우는 주어절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습니다. 가능. 그래서 whether 절이 주어 자리에 오면요, 그 뒤에 본동사가 올 수 있고, 결국 이제 이 whether 절은 한 문장의 주어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2번째, 투부정사 형태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 whether부터 봅시다. 자, whether 보시면요, 투부정사 형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밑에 예시 보시면 whether 다음에 보통 우리는 지금 절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if 주어 동사 혹은 whether 주어 동사 이런 형태를 봐왔는데, 이번에는 whether 주어 동사가 없고 투부정사가 바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whether, 밑에 예시가 whether to go or not. 그래서 가는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whether는 뒤에 주어 동사가 안 나오고 바로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if는 말이죠, 불가능해요. if는 항상 주어 동사의 형태만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크게 2가지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일단 이번 과에서는 이 2가지는 확실히 알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 보시면요. 자, 의아해 했대요. 뭐인지 아닌지 의아해 했냐면, 자, if절의 주어를 보시면 be입니다. bees. 그래서 벌들이 정말로 fly straight. 자, 어디로 곧장 날아가는지, 어디를 향해서냐면, 자, to 다음에 where 절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where는요, 지금 where부터 where they want to go 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where가 관계부사절 where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치사 straight 다음에 to 있죠? 이 전치사 to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즉 관계부사절인데 명사처럼 쓰였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데, 지금 전치사 다음에 where 절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사절로 쓰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관계부사절은요 3가지로 쓰일 수 있어요. 보통 명사절로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절로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부사절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명사절입니다. 자, 명사절로 쓰였을 때는요, 해석이 뭐뭐 하는 곳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 보시면 where I live, 내가 사는 곳, 이런 식으로. 즉 명사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명사절인 거예요. where I live 하면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곳은 is a beautiful house. 그 아름다운 집이다. 뭐 이렇게 해석되는 거고, 밑에 이제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에서는요 해석을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비교 많이 하잖아요.
뒤가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 그럴 때 이제 보통 형용사절을 갖고 논하는데 예시 보시면 She came to the place. 자, 그녀가 왔대요. 어디로 왔냐면 그 장소로 왔대요. The place. 그 뒤에 where I live 있죠? 이 where I live가 앞에 있는 the place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그 장소로 그녀가 왔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지막 부사절로 쓰일 때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해석은 일단 뭐뭐 하는 곳에서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예시 보시면 where I live 내가 사는 곳에서 자 이게 부사절입니다. 부사로서 한 덩어리에 띄워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she read a book 그녀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명사, 형용사, 부사 모두 다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알아두시고요. 지금 방금 본 본문에서는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어떤 거야? 자, to라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밖에 못 오죠? 뭐 동명사나 명사 그런 것처럼 명사 역할로서 where 명사절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해석 한번 말끔히 정리해보면 자, 이제 당신은 아마 의아해할지 모릅니다. 뭐를? 밑에 if 뭐뭐인지 아닌지 벌들이 really 정말로 fly straight 곧장 날아가는지 어디로 가냐면 where they want to go 그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곧장 날아가는지 아닌지 의아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문법 두 가지 지금 if 명사절 그리고 where 명사절 이거 잘 정리해 잘 정리해 두시고요. 계속 보시면 뭐 궁금하면 이제 왜 그런지 말해줘야겠죠. 원래 책이 그거잖아. 자문자답 하잖아요. 자 여기서도 대답을 해줍니다. The answer. 자 the answer 그 대답은요 is 그래서 the answer이 지금 주어고요. is가 본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그 뒤에 이제 보어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밑에 줄 보시면 보어로 they do not이 보어로 왔습니다. 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they do not이 이제 보어 역할로서 왔는데 이제 이렇게 절이 올라오면 이상하잖아. 자, is도 동사야. 뭐 usually는 부사니까 가로 쳐서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they가 나옵니다. is라는 동사가 있고 they라는 주어가 또 와? 주어는 the answer인데 뭐 도치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고. 근데 사실 이 절이 올 때는요. 이 앞에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the answer is usually that they do not 이런 형식인데 지금 대시 생략된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대답은요. 자 보통 그들은 do not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다는 게 뭐야? 앞에 말한 게 뭔데요? 이 do가 뭐를 가리켜? 그죠? 그 전에 봤던 게 fly straight 자, 곧장 날아간다는 거죠. 어디로 날아가냐면 그들이 가기 원하는 곳으로 곧장 날아간다. 근데 그 대답은 뭐예요? 그들은 그렇게 곧장 날아가지 않는다가 대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옆으로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as you may have observed. 자, 그래서 as는요, 뭐 as 나오면 항상 좀 뜻이 많잖아요. as가 헷갈려. 여기서는 뭐뭐 듯이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as you may 자 당신이 how pp 자 완료 형태죠. 현재 완료에도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 중에서 경험 당신이 관찰했을 수도 있듯이 자 계속 보겠습니다. they make 자 그들은 만듭니다. 뭘 만드냐면요 irregular 자 우리 regular가 뭐죠? 피자 먹을 때 regular 사이즈 레귤러도 있는데요. 레귤러는 뭐 규칙적인 이라는 형용사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IR이 붙어서 1. 요거는 이제 부정을 만들어주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불규칙적인의 반대말. 불규칙적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밑에 내려와서 twist. 자, twist는요, 꼬다, 비틀거리다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비틀거리다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ake irregular twist니까
지금 트위스트가 명사로 쓰였죠. 그래서 make twists 하면 비틀거리다로 해석할 수 있고요. 지금 형용사 irregular가 있으니까 자, they 그들은 불규칙적으로 비틀거립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 and 그리고 turn 자, 방향을 바꿉니다. in their flight. flight은 뭐죠? 자, 이제 공항 가면 이제 비행기 뜨잖아요. 뭐 요즘은 여행 가기 힘들지만 어쨌든 비행 가면 good flight 이런다고. 좋은 비행 되세요. 그래서 flight은요 비행입니다. 그래서 in their flight 그들의 비행 도중에 turns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as부터 보시면 너가 이제 뭐 봤을진 모르겠는데 자 걔네가 불규칙적으로 막 비틀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비행하다가 turn 방향도 바꿔.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추측했기는 뭡니까? 우리 빌라인, 메이커 빌라인 하면요, 어딘가로 직행한다고 의미를 갖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빌라인, 벌이 움직이는 길을, 조사해 보니까요, 관찰해 보니까, 실제로는 직행하는 게 아니라, 막 비틀거리면서 가고, 방향도 바꿔가면서 가고, 막 이렇게 달랐다는 거야. 추측과 사실이 달랐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문장 넘어가 보면요. 자, they로 시작하는 문장. 자, 보시면 they often. 자, 그들은 종종. 자, stop. 멈췄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stop 다음에 to가 나왔네요. 자, 우리 많이 봤었죠. stop to 하면요. 뭐뭇을 하기 위해 멈추다. 그래서 여기서 stop은 뭐랄까 자동사 정도로 보시면 되고 to 부분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est인데 휴식하다라는 동사죠. rest. 자, 휴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stop 플러스 투부정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 진짜 많이 비교되는 거 있죠. stop ing. 자, 여기서는요. stop ing 하면요. 여기서 ing는 동명사고 의미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여기서는 stop 다음에 동명사가 stop의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문법적인 요소가 사실 다른 거예요. 이 stop to의 to랑 stop ing 이 부분이.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볼 것은 밑에 they often stop to rest. 여기서 to가 부사적 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쉬기 위해서 종종 멈춥니다. and 그리고 take. 그래서 stop과 take가 and로 묶여 있고요. take a long way around. 자, 먼 길로 돌아간다. 뭘까요? take a long way around 하면요. 우회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죠? 네, 벌들은요. 종종 쉬기 위해서 멈추고 그리고 심지어 우회도 해. 그러니까 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쉬기도 하고 우회도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괜찮죠?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번 선생님이 지금 하는 부분 중에서 꼭 알아들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뭐냐면 자, 파란색 보이나요? it과 밑에 that이 있죠? 자, 이건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it that 강조 구문인데요. 그래서 it과 that 사이 지금 빨간색으로 줄쳐져 있죠?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구문에서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구문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it that 강조 구문은요. 공식이 있어요. 수학 여러분 공식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이 형태는 유지되는데요. it 처음에 it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강조되는 부분 플러스 that 플러스 나머지 부분 무슨 말이냐 밑에 보시면 자 지금 여기서 it that 강조 구문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의 원래 문장이 지금 위에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원래는 이 문장이었는데 이것을 it that 강조 구문이라는 프레임에 대입을 한 겁니다. 공식에다가. 그래서 보시면 자 주어가 they 그들은요 make a straight line 그들은 곧장 직선을 만듭니다. 곧장 간다는 거겠죠. 근데 언제 곧장 가냐면 이때 오직 when 해서 when 지금 종속절 나오죠. 오직 이때만
직선으로 간다. 그래서 이 때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화자가. 그래서 이 부분, 빨간 부분을 이때 강조구문에 강조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와 같은 문장이 형성된 거. it is 다음에 강조시키는 부분, 여기 when 종속절이고, 그 다음에 대신 나오고, 이 that 다음에는 여기서 종속절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대입했죠. 그런 대입하고 남은 나머지 부분을 that 다음에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때 강조구문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간단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간단한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비슷하면서 간단한 문장. A bee makes a straight line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벌이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거 그것을 말하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주어를 강조하고 싶어요. A bee.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강조할 수 있겠어요? 이때 강조 구문에 먼저 맨 처음에 뭘 써줘야 돼? it을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인데 지금 원래 문장의 이거 상관없이 이 비동사에는 it 다음에 is가 옵니다. 그래서 it is that 이런 식으로. 그래서 it is 다음에 강조되고 싶은 부분 a be가 오겠죠. 주어 강조시킨다고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it is 다음에 강조되는 부분 주어 a be 그 다음에 that 그 이하는 나머지 부분 쫙 써주면 돼요. 동사 목적어 makes a straight line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목적어 강조시켜 봅시다. makes 다음에 a straight line을 강조시키고 싶어요. 이때 강조 구문에 똑같겠죠? it is 목적을 그 다음에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it is a straight line 부분이 강조가 되고요. 자, 목적어 강조시켰으니까 주어와 동사는 남아있잖아. 그 부분을 that 다음에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period가 없네 여기.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이때 강조구문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때 강조구문도 있고 이제 강조구문 뭐 크게 두 가지 많이 사용되는 거 두 가지가 이때 강조구문 또 하나는 what 강조구문인데 이제 나중에 what 강조구문 본문에 다른 내용에서 나오면요 그때 한번 이때 강조구문이랑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해 줄게요. 자, 오늘은 이때 강조구문 확실히 알고 넘어갈 것. 네,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이 부분 해석을 안 했군요. 자,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은 이 부분 해석해 볼게. 자, 언제냐 이 뒤에부터 해석한 게 매끄럽습니다. that 다음부터. 자, they 그들은요 make a straight line 직선으로 날아가는데요. 언제냐면 바로 only 오직 when they return home 집으로 돌아올 때 with a load of honey honey 꿀이죠. a load of 하면요 많은 혹은 한 짐의. 그래서 이 꿀벌들이 바로 바로 직행할 때가 있어. 아까는 막 휴식도 하고 우회도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벌들이 직행을 합니다. 바로 그들이 한 짐의 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만. 그래서 이 지금 종속절이 강조되고 있는 뉘앙스고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힘내시고요. In the case of the bee 이 벌들의 예시에서는요 only part of the truth 사실, 진실을 말하고 있죠. truth 사실, 진실의 part 일부 오직 일부가 자, came to는요 come to 하면 뭐뭐 하게 되다 become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came to 뭐 하게 되었냐면 자, represent 이거 많이 아는 단어죠. 나타내다, 대신하다. 그래서 오직 진실의 일부밖에 없는데 그 일부가 the whole 전체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혹은 전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 벌이 그 집을 직행할 때 있죠? 꿀 이제 한가득 갖고 와 이제 우리 여왕님 좋아하시겠네 하면서 가잖아. 그건 맞잖아. 직행하잖아. 그래서 make a beeline이 직행하다는 의미를 갖는데 요것은 전제 중에 일부분만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뭡니까? 벌은요 직행할 때도 있지만
the whole 전체적으로 보면 뭐 쉴 때도 있고 멈춰서 우회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 집으로 지켜야 하는 그 한 부분 only part 그 부분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서 the whole 전체를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뭐 make a bill line 이라는 표현도 배워봤고요. 이제 앞으로도 표현이 한 2개 정도 더 나올 거예요. 뭘까? white elephant, 뭐 하얀 코끼리, 혹은 뭐 black sheep, 뭐 검은 양, 뭐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요. 끝까지 다음 자시 수업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끝내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 과제를 한번 쭉 봤는데요. 이제 여러분 러닝로그 처음이잖아. 그래서 이제 러닝로그 보고 좀 부족한 부분을 댓글 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해석이 안 되어 있었어. 그리고 어떤 학생은 문장 분석 중에서도 그 주어 동사 뭐 이런 문장의 구성 요소를 적는다든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법 관계대명사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체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해줄게요. 자, 러닝로그 할 때 문장 해석 하나, 그리고 문법적인 요소, 뭐 관계대명사나, 뭐 오늘 같은 경우 이때 강조구문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문장의 구성 요소 있죠? 그런 걸 체크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영어 실력 늘 때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지 위쪽에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뜻 쓰시고요. 이제 뭐 그런 것도 찾아보세요. 유의어, 반의어 이런 걸 통해서 실력이 더 높아지고 심화도 되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과제 제출 잘 해주시고요. 그 선생님이 이제 댓글 그런 거 달고 피드백 주면 어떤 학생들은 좀 뭐랄까 막 소심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혼내려고 이렇게 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러닝로그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 방향을 좀 알려주는 거니까요. 너무 막 보고 막 겁내고 막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 내용대로 이제 더 추가해서 다음번 과제할 때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뭐 이거 영상 볼 때쯤이면 여러분 이제 시험도 한번 봐봤을 거고 날도 좀 더 따뜻해져 있겠네요. 네, 이번 한 주는 따뜻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른 학습할 때도 좀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도 열심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